잊을만 하면 두더지처럼 자꾸 툭툭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 대통령한테 이게 직접 건의를 했어요? 다시 충북도민, 청주 시민들의 분노 고지를 상승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접근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 3, 4km, 3, 4분 내에 효과를 보자고 새로 역을 신설한다? 수천억을 들여서? 주도적으로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 부류 주도층이 누구일까? 뭐 50km 내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고속철 비둘기요. 비둘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속철이 되는 거지. 예. 30년 묵은 논란, 청주 교도소 이전 하나, 성원구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현직 청주시장, 현직 충북도지사,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까지도 그 지역 주민의 반발, 갈등. 당연히 거세였죠.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 이전은 그거보다는 한 10배는 더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록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의 뜨거운 이슈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잊을만 하면 두더지처럼 자꾸 툭툭 튀어. 두더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일 나네요. 하여튼 두더지처럼 툭툭 튀어 올라오는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또 하나는 30년 묵은 지역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주 교도소 이전 논란입니다. 실현이 가능한지, 현실성은 있는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뜨거운 감자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재점화입니다. 이 두더지처럼 자꾸 뛰어 올라오죠, 이게 진짜로. 지겨운 의제죠. 저희 방송에서도 진짜 엄청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사실 충북 지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논의가 필요 없는 뭐 이런 얘기인데 또다시 튀어 올라와가지고요. 우선 상황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 대통령한테 이게 직접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뭐 세종시 신설 논란은 매년 선거 때마다 매번 뭐 정치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아주 지겨운 주제죠. 최근에 이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강공 드라이브,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초죠. 추경 예산안에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1억 8천만 원을 포함시켰고, 지난달 말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차 세종청사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이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을 해달라. 그다음에 조치원역 KTX를 조치원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다시 충북도민, 청주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케 하고 있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표님 물어보면 안 하겠지만은요. 지금 최민호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상황이 변했다. 대통령실도 내려올 거고 뭐 국회의사당도 있을 건데, 대통령실 내려오면 뭐 대통령이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나요? 헬기 타고 뭐 전용 헬기 타고 옮기고, 국회의원 국회 뭐 세종의사당이 내려온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세종 의회 옆에다가 KTX역을 만들어서 그분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가. 세종시라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계획된 도시예요. 그런 어떤 기반 시설, 특히 그 교통시설망은 KTX는 오송역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합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번에 최민호 시장이 뭐 주장하는 논거도 사실상 기존에 주장했던 걸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데, 뭐 세종이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데, 세종에만 KTX 역사가 없다. 불공평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행정공무원이나 입법공무원들이 불편하다. 그런 점하고, 세 번째는 주민들도 타지에 있는 KTX 역사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항상 반복되었던 거죠. 어떤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접근이 우선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그 논의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세종시역도 마찬가지로 봐요. 결국은 이게 그럼 불편하면 어디까지가 불편한 거냐?
그러면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불편한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이 불편한 거냐. 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나 네. 뭐 네네. 시간상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청주시 완전 서쪽 끝에 있잖아요. 오송역이.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세종시 도심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오는 거리가 거의 도로만 빵 뚫려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예. 30분 되면 세종 시민들 누구나 오송역 이용해요. 근데 청주 시민들 보세요. 저도 거기 오송역에 가보지만 차가 없을 때는 한 40분, 50분 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출퇴근 시간에 가면 네. 1시간 반이 걸려요. 아우. 오히려 가장 KTX역을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세종 시민들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뭐 이전에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봐야. 그러니까 하는 이게 이제 그 세종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구상자치 50만 자족 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그 세종역에 대한 요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장 주도적으로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 부류 여론 주도층이 어디냐? 누구일까? 공무원들이 어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또 대전 그 서남북권에 정주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만큼 이제 정부 청사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는 출장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거 지금 세종을 만약에 오송역이 말고 세종역을 신설한다고 하면 지금 거론되는 지역이 이제 남쪽에 변두리, 도심 변두리의 남쪽에 금남 지역인가 팔산 지역 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축되는 효과가 3-4km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심에서 거기 또 이용하려면. 3-4km, 3-4분 정도 단축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송역 말고 새로 세종역을 만든다고 해서 세종 시민한테 혜택은? 그 3-4km, 3-4분 내에 효과를 보자고 새로 역을 신설한다? 수천억을 들여서? 더더군다나 광역철도가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도 시간이 더 단축이 돼서 그렇죠.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역은 꼭 있어야 한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 서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 충청권 메가시티 중에 하나의 핵심이 광역철도망이잖아요. 그렇죠. 광역철도망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민이나 대전 시민들, 대전 북부권 시민들이 오송역을 이용이 편의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광역철도망, 궁극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거 이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네.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여론 주도를 어떤 계층에서 어떤 부류가 지금 하고 있느냐가 이것도 궁금하고 봐야 되고 위치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위치나마나 이거는 뭐 50km 내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지금 3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오송역하고 공주역 사이가 50 정도 된다니 20이죠. 그럼 20km. 그 사이에 또 생기고. 그 사이에 또 생기고. 그러면 뭐 출발하면은 서야 되고 경부선이고 이제 호남선이고 뭐 많이 생겼잖아요. 인구 5만도 안 되는 전라도 그 전남 장성에 상무대가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의 입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생긴 거고. 구미 같은 데도 지금 김천에 있잖아요, 지역이. 그런데 구미공단의 그 바이어들이 외국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다, 너무. 40분 이상 소요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탁 하면은 계룡대는 계룡대가 있어서 계룡역이 있고. 또 뭐 그러니까 다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역 신설이 세종역 신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온갖 지자체들 읍면동까지도 읍면까지도 다 중소도시도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KTX도 해달라고 다 요구하는데 만약에 세종역을 허가해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사람이냐? 이런 논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해주다면 고속철 의미가 없죠. 비둘기호가 되는 거죠. 고속철 비둘기호 이렇게 되는 거. 저속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주 시민도 반성할 게 뭐냐면 지금 오송역이 완전히 간이역 수준이고 앞에 오송 역세권이란 건 완전히 황무지 수준이잖아요. 12년간 있었던 이시종 지사나 8년간 있었던 한범더, 그 다음에 4년간 있었던 이승우 시장, 오송 역세권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의 오송이 가치가 전혀 없어진 거죠. 이런 반성, 우리들이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계속 점화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우리 거고. 청주와 충북도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보죠. 사실은. 이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소모적인 논쟁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충청권 메가시티 때문이라도 더 공조를 하고 힘을 좀 모아야 할 텐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를 좀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현명한 해법으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게 30년 된 얘기를 합니다. 30년 된 얘기. 30년 묵은 논란, 청주 교도소 이전 하나입니다. 제가 듣기로 뭐 한 45년, 48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30년 됐어요, 논란이? 이전해야 된다는 논란이?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한 15년 즈음부터 20년 그 즈음부터 계속 이걸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청주 교도소가 청주 서원구에 있잖아요. 서원구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이분의 약속이기도 했고 현직 청주시장, 현직 충북도지사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까지도 한 그렇죠.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 이게 첫 단추를 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많은 대도시에는 다 이제 교도소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변두리 다졌는데 이게 도심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도심 속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설도 낙후됐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가 전국 대도시에서 다 있어요. 아하. 청주도 마찬가지죠. 청주도 청주 교도소 있고 청주 여자 교도소 있는데 이게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 논의가 있었고 정치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으로 등장했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좀 난관에 부딪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하, 예. 법무부에서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선순위로 대전, 대구, 부산, 안양, 전주 등 6곳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청주의 교도소 이전은 윤 대통령이나 지금 도지사나 시장이 공약인데 예. 그러면 하세월 언제 기다려야지 청주 교도소는 이전하냐. 뒤로 밀리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주시에서 그 기부 양여 방식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예, 뭐냐면 예. 현 그 교도소 부지를 청주시에서 외곽에 새로 져주고 네. 땅을 줘서 져주고 그래서 교도소를 이전하고 현 교도소 부지를 법무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여기를 개발해서 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 아하. 이렇게 연구 용역을 주겠다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이 방식이 타당한가?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나? 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기부 양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법무부는 국가 거죠. 국가에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기다리려면 어려우니까 청주시가 지어서 법무부에 주고 그렇죠. 현재 쓰고 있던 교도소는 받아서. 법무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고 뭐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개발해서 이전 비용이 뭐 2천억 몇억 들거든요. 예, 2천억 정도 드는데 이걸 충당한다는 거죠. 왜 이 방식이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교도소는 옮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 50년이 돼가지고 너무 낙후됐어요. 그렇죠, 저도 몇 번을 그렇죠. 가봤거든요. 그렇죠. 변호사하면서 몇 번을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됐고 예.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주변에 취약하다. 건물들이 막 들어섰잖아요. 아파트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과연 조금 더 빨리 옮기자고 해서 국기로 옮겨야 되는 것을 2천억 그리고 지금 부지에 한 두세 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변두리 땅을. 예.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조금 기다리면 될 거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전을 해 가서 어딘가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 이전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견도 있나요? 이전 장소가 뭐 전에부터 거론됐던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이제 세월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더 적합한 데도 있고 아닌데 물론 뭐 그 아주 열악한 지역 뭐 일부 탄광 지역 같은 데는 경기가 하도 없으니까 교도소라도 좀 총성이 특히 그렇죠. 청소 교도소까지 유치하려고. 뭐 태백 뭐 이런 데가 이제 교도소 좀 크게 줘서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청주에는 그게 뭐 있을 턱이 없겠죠. 해당이 되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죄송한데. 하려면은 또 이제 그 보상 문제가 예. 또 있는데 개인 땅을 사면은 그런데 공유 재산 그 시유지나 뭐 도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적절한 지역에 그런 데 그 있으면 청주병원 좋겠죠. 사례처럼 강제 수용해 버리면 되죠. 뭐. 헐값에. 아니 근데요, 저 좀 궁금한 게 교도소가 대형으로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교도소 들어오는 아니 면회객들이 뭐 좀 들락날락하니까. 청송 같은 많다니까는. 경우 면회계. 네. 엄청이 많으니까.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대표님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구나.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 수용자 호송 관련 지침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 미결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정에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상
그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10 내지 15km 아, 너무 이내에 교도소가 있도록 지침이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그 있으면 안 바깥으로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네. 청주 같은 경우는 뭐 어디까지냐? 예. 동쪽으로 한계리, 네. 서쪽으로 교원대, 예. 남쪽으로 남청주 IC, 네. 북쪽으로 청주 공항 안쪽이에요. 아하. 과연 그 중에서 다 도시인데? 다 도심이죠. 여기도 다 도심에 포함되고 금방 바로 도심이 될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정 부지로 예전에 거론됐던 지역이 남일면과 남이면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미평에 있는 거를 글로 옮기는 게 그럼 과연 거기서 거기 가는 이전에 거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아. 거기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도심이 될 수 있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금방이죠,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한계리로 어디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예. 지역 주민들이 반발, 갈등 당연히 거세겠죠.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죠. 지금 돈도 그렇고 2천억 가까이 뭐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들지 더 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비용도 지금 조금 기다리면 국가 예산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반발이 좀 많은가 봐요. 네, 이걸 이제 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제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 스마트 생태 도시 뭐 이런 이게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 결국은 공원 있는 아파트 만든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고 투자 비용 회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하려면 회수하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과연 어떤 사업 시행자가 여기 뛰어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보면은 교도소 이전하는 거에서 LH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네네 국가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익성을 거긴 또 많이 봐야 되는 측면이 그럼 아파트 있으니까는. 짓는다는 거네, 그렇죠. LH 아파트. 그러니까는 예, 이제 그 일부 좀 그 공익성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걸 이제 시설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의견 차이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물론 민간 투자 방식으로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이게 돈이 많이 엄청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미평동 그 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좀 수익성 있는 개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 시에서 짓는다면은 거기다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뭐 그 교도소 이전한다는 게 이게 뭐 사실 청주시청 새 청사 짓는 거 하나만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 이전은 그보다는 한 10배는 더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근본적으로 뭐 지금 있는 10배? 미평에 있는 교도소 부지를 이전하는 건 맞아요. 예. 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너무 이거를 조급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그냥 여기 개발해야 된다. 여기 도심에 있으니까 여기 개발해야 된다. 이런 접근뿐만 아니라 옮길 부지도 검토돼야 되고 그 지역 주민의 반발까지도 예상하는 좀 거시적인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여기만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신중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이 뭐 6월 달인가 뭐 첫 그 현장 그 왔었죠. 방문으로 여기를 와서 예. 좀 노화되고 했으니 뭐 이전의 필요성을 뭐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시하고 도하고 어떤 그런 그 협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동훈 장관 네. 립서비스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못 옮긴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법무부 돈 안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 되면 기재부 재산으로 이제 그 거기서 재산 가치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 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뭐 가능한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뭐 우선순위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떤 그러면 지역으로 이게 갈 것인가. 이전해 갈 곳이 네? 어디냐? 북이면 어떤가요? 우리 대표님 사실은 그쪽에 북이면은 갑자기 뭐 부채질을 또 하세요. 북이면은 소각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이 방식대로라면 어떤 특정 장소에 교도소를 지어서 법무부에 이제 기부를 하고 이미 이제 지으려니까 지을 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현재 비어질 예정인 현재 교도소를 개발을 하려면 개발할 때 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것만 해도 10년에 2천억인데 이거를 다시 환수 수익을 받으려면 누가 여기에 관여해서 투자할 거냐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대표님은 청주시청 문제보다 10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사실 요 근처에 계신 청주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또 하나는 변호사님 언급하셨던 이범석 시장의 공약, 여기 교도소 이전해서 현 교도소 부지를 스마트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스마트 생태 도시, 공원 있는 아파트입니까? 진짜로? 그거밖에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가요? 그것도 LH 문제까지 더 거론되다 보니까 LH밖에 개발을 못 한다고 하니까. 예, 거의 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남네요. 또 다시 아파트 단지 또 들어선다. 그것이 지역 주민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가 소유로 남아가지고 예. 국가 돈으로 이전을 하면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이전을 하면 국가 소유로 남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남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예. 거기 공원을 만들거나 그럼 오히려 지역 아니 국가 시설이 들어서거나 더 좋겠네. 그렇죠. 아, 대전 같은 경우가 그랬죠. 부지는 어떤? 선정이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아, 예, 한 예.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전 장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상 문제 예, 그리고 부작용 문제, 옛 터에 대한 어떤 활용 문제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지금 만약에 이전하면은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요원한 머나먼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잘못해서 설레발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법무부에서 니들이 옛날에 웃고 가져간다고 안 그랬니?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혹시 또? 하여튼 그 용역을 지금 한 1년여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전 새로 만드는 터도 중요하겠고 네. 항시 그 가치의 등가성이란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은 새로 이전하는 지역하고 이 지금 미평동은 엄청나게 그 가치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차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 그러네요. 이게 또. 지금 보면은 뭐 용역이라는 건 상징성으로 일단 뭐 좀 움직이나 보다 하는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좀 지지부진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해법들을 찾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역 이슈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시죠. 변호사님부터. 예. 10km 물음표로 했습니다. 10km? 10km가 어떤 이한테는 너무 멀고 또 어떤 이한테는 너무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가지 주제 세종역 신설하고 교도소 이전 문제 다뤘는데 이것이 둘 다 10km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10km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세종 시민들은 10km가 너무 멀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청주 시민들은 교도소를 저 멀리 보온이나 계산으로 몰아넣고 싶어요. 안 보이는 대로. 그런데 법으로 10km밖에 못 밀어내요. 예, 결국 10여 그래봐 킬로미터. 예. 남이 이 정도까지 거론되는 거거든요. 예. 과연 수익성이나 대체부지 주민들의 뭐 반발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전에 의미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종 시민이나 청주 시민들은 격하게 환영을 하지만 예. 실제 10km가 그렇게 먼 것인지 10km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 조금은 냉철하게 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세종역 얘기 논란 얘기 여러 번 할 때도 세종 시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방송은 정말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보시면 또 악플 달려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은 어떤 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다룬 두 가지 그 현안이 어떻게 보면은 또 예. 정치권하고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련이 네, 네, 있고 네. 정치권에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네. 늘 뭐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굵직한 현안이죠. 어떤 여야가 없이 예. 어떤 그 한 목소리로 좀 힘을 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시 한번 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좀 일어나야 할 때인데
이때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뭐 이런 논란들은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떤 해법이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